인감 자산을 볼 때는 배당금의 변동이 얼마나 큰가. 주식시장이라면 앞으로 철저하게 국내 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브라질 국채를 사고 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캐리 수익입니다. 인감 자산에 투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인감 자산인데 부동산을 상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되게 해놓았는데, 자, 배당금액의 변동을 한번 보십시오. 배당금액 변동은 거의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별로 안 변하죠. 근데 상장된 펀드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펀드 가격은 3,000원에서 4,500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식보다 사실은 들어가 있는 자산은 빌딩입니다. 빌딩에도 불구하고 괜히 주식시장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이제 금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펀드 가격으로 보신다면 이거 위험해서 투자를 못 합니다. 근데 배당은 이제 꾸준하게 주는 것이거든요. 이 인감 자산을 볼 때는 이쪽 상장된 그 주식의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이쪽의 소득의 변동, 배당금의 변동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인감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이죠. 근데 국채 금리는 너무 낮다가 보니까 조금 높은 이제 수익률을 취하로 움직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브라질 국채입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채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부동산권입니다. 리츠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이것들을 다 모아서 또 하나의 펀드를 만든 재간제 펀드. 이제 3부는 주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당주라든지 배당주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한다든지 주식을 롱숏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시지 말고 그냥 원하는 인컴 수익률이 되면은 매수 후에 장기 보유하면서 배당 소득을 얻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전술적으로 좀 이렇게 돈을 혹시 그런 걸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자산 가격이 중간중간 상승할 때 좀 팔았다가 또다시 떨어질 때 사고 이런 거를 이제 조금 트리키하게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리츠인데 우리나라는 그 공모 리츠, 그러니까 상장된 리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리츠를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변동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거의 20년씩 임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시작하면 장기 채권이니까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따라서 가격 변동이 좀 큽니다. 환 쪽에 환해지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의 자산을 사서 환해지를 하면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자산을 사서 환해지를 하면은 코스트를 줘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면은 환해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한 1% 이상 받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이제 하려니까 코스트가 들고 하니까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이제 환율 변동 때문에 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일본 J리츠 같은 경우 환해지를 하고 환율 변동 겁을 안 내도 되는데 거기에다 프리미엄을 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괜찮은 거죠.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수익이 여러 가지 원천에서 옵니다. 캐리 수익,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얻는 거.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내리고 해서 자본 차익,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브라질 국채 부분을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셨고 이게 뭐 변동이 큽니다. 근데 브라질 국채를 사고 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캐리 수익입니다. 금리가 변동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신경 쓸 필요 없고 환율이 변동하는 것도 신경 쓰지는 안 되고 내가 딱 사면은 받기로 되어 있는 이자 이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은 환율이 50% 절하되더라도 우리가 원화로 받았을 때는 5%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이 아주 크더라도 원화 수입을 받는 인감 변동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사실 때는 내가 받는 인감만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항상 이 이머징 국가는 항상 환율이 급납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는 이머징 국가라고 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분할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빠서 조금 문제인데 글로벌 배당주도 해볼만 하고요. 인컴 부분에서 알파 부분인데 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 차익을 얻으시려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은 주식 시장이라면은 앞으로 철저하게 국내 시장을 떠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은 주식에 캡티브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중앙은행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도 나오고 해서 다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캡티브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캡티브된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신다면은 주식에 캡티브된 국가의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부동산에 캡티브된 국가의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글로벌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로 나가지 어디를 나갈 것인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수요처가 어디냐 하면은 디핸디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안 들리고 걷기가 불편하고 관절이 안 좋고 등등입니다. 그게 고령사회하고 절묘하게 겹칩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도 어마어마한 고령화가 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앞으로 고령화는 5년, 10년 끝날 게 아닙니다. 50년, 100년 정도 지속될 그런 큰 규모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파고처럼 밀려오고, 이 두 개가 절묘하게 겹치는 것이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첫째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가 만나는 이런 제품들,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주식으로 일정 부분을 넣어 놓으시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노후에 생각지도 않게 조금 여유 있는 삶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인컴 자산을 한 80% 정도 가지시고 한 20% 정도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런 자본 수익 자산을 가지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에서 월세를 받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